3차, 4차로 해서 큰 폭발이 4번에 걸쳐서 나눠져 있었다. 마지막 폭발이 6만 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폭발에 대한 영향으로 큐슈 쪽의 대부분의 지형이 지금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올라가시는 곳은 외륜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소산이 가운데에 있게 되고 6만 년 전에 큰 폭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땅이 밀리면서 아소산을 둘러싸고 동그랗게 일정한 높이로 봉우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가는 대감봉이라고 하는 곳 생각보다 높습니다. 해발 935m 되는 곳이니까. 아소산 그러면 한국분들 대부분 산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소산의 일본의 정확한 명칭은 아소오악으로 불립니다. 일단 봉우리가 5개 있다는 얘기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타카다케라고 합니다. 그 타카다케의 높이 1592m. 일본 애들이 국사나 지리 배울 때 반드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가 그 산 높이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쿠마모토 지역은 예전에 불의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그 불의 나라, 일본어로 바꾸면 히노쿠니라고 합니다. 히노쿠니. 이 발음이 일본어 숫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1592. 일본 애들은 쿠마모토는 히노쿠니, 아소산은 1592 이런 식으로 외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가 나카다케라고 하는 1506m짜리 봉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봉우리는 그 나카다케라고 하는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예요. 2년 전 정도까지만 하시더라도 아소산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를 타고 바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소산 봉우리 정상에 올라가셔서 분화구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수증기랑 이제 유황가스 같은 가스들이 나오는 걸 직접 보시고 사진을 찍고 할 수가 있었지만, 아소산도 활동을 하는 활화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해져서 화산 레벨이 1, 2, 3, 4, 5라고 있으면 지금은 경계 레벨 2에서 3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계 레벨 2이기 때문에 분화구 주변 반경 1km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여기 아소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소산보다는 지금 저희가 가는 대감봉 쪽, 아소산이라고 하는 곳은 정상에서 지금 저희가 가는 쪽, 이 주변을 둘러보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지금 저희가 올라가는 곳은 산 정상 쪽에서 아소산을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소산은 봉우리가 5개가 이렇게 옆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애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부처님이 누워있는 옆모습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분지처럼 되어 있는 칼데라 지형이기 때문에 안개가 많이 끼는 지형입니다. 오히려 날씨 좋은 날은 날씨 좋은 대로의 멋이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구름에 가려서 산이 보이는 그런 또 독특한 색다른 맛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주변을 다니다 보면은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곳도 있고 풀만 자라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저기 나무 있는 곳에만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무는 다 심었지만 나무가 잘 못 자라는 지형들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다 보니까 밑에가 돌이나 바위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 지형들, 그런 지형들은 큰 나무들이 뿌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지형들이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못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항상 여기 지나갈 때 한국분들이 갈대냐 억새냐를 두고 아주 토론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물이 있는 근처에 있으면 갈대입니다. 물이 아닌 이런 산속에 있으면 억새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도 정확하게 2개를 놓고 이렇게 구분하라 그러면 힘든데, 일단은 물가에 있으면 갈대, 산속이나 물이 없는 곳에 있으면 억새. 거의 대부분이 억새고, 이 주변을 지나가시면 한국분들 항상 그러세요. 어우, 제주도 같다. 제주도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가 면적이 훨씬 더 넓은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잠깐 지나가지만 여기는 저희가 어제 깜깜해서 못 보셨겠지만 한참 지금 이 옆에 있는 이런 풍경을 지나온 곳이에요. 지금 저희 이제 거의 정상 쪽으로 다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 앞뒤로 보시면은 거의 일정한 높이의 산이 아소산이라고 하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빙그렇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소산이랑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외륜산 거리로 치면은 상당히 거리가 있게 될까. 이 아소산의 면적이랑 외륜산을 다 합치게 되면은 동서로 약 45km, 동서로 18km, 남북으로 45km 정도 되는 그 지역 내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아소산이랑 지금 저희가 오신 외륜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저희 이제 오른쪽 편으로 해서 아소 대관봉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내리시면은 주변에서
사진 찍고 하실 시간은 있으시고요. 일단은 제가 도착하는 시간을 봐서 정확하게 차로 모이는 시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소 같은 경우에는 아카우시라고 해서 소를 방목해서 많이 키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란데 빨갛다라고 우깁니다. 일본에서 아카라고 하는 건 빨갛다라는 색, 빨간색을 아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아카우시라고 그럽니다. 빨간 소. 일본 오시면 와규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와규라고 하는 건 한국어로 치면 한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본 소기 때문에 와규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거야. 한국 사람들은 일본 걸 가리킬 때 다 일자를 씁니다. 일식.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 걸 가리킬 때 평화할 때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화실, 화식, 화우라고 적어서 와규라고 했습니다. 일본 숙소 이런 데 가시다 보면 항상 양실, 화실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그 화실이라고 하는 게 다다미 방을 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와규라고 하는 게 있게 됩니다. 그 와규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 호주산 와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와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와규인데 이게 금액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일본에서 태어난 애들이 아닌 호주산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주변 보시면은 정말 여기는 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장들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그런 건초들로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는데, 저 앞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지금 저희 오늘 첫 번째 목적지 대관봉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방향 뒤쪽 편으로 해서는 아소산이 있게 되고, 반대쪽으로 이제 버스가 가는 반대쪽 더 뒤쪽 산으로 해서는 이제 구중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간은 8시 19분 20분 됐고, 이제 사진 찍고 버스로 다시 모여서 출발하는 시간 8시 4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